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선거 공천이 이제 다가와 가지고 전국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40총선 마당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1막, 2막, 3장 쭉 돌아가면서 화제가 되는 선거구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방금 들어온 어제 들어온 거군요. 석동현 변호사라고 있죠. 평통 그 사무총장 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 동창이에요. 40년치.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예요.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예훼손으로 한 2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을 때 석동현 변호사 와서 무료 변론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그 변론과 논지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그 송파 쪽에서 경선도 못하고 그냥 사전에 그냥 떨어졌어요. 자격이 좀 부족하다,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석동현 자신에게는 좀 불행한 기록이 되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하는 국민의힘 공천이 그래도 최소한의 정의의 개념,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석동현 변호사는 4년을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그동안 다른 데 전략 공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4년을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사이 자기가 당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 계양구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던 유동규가 거기 나가서 출마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참 흥미로운 것은, 그를 영입해서 공천을 그쪽으로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자유통일당 오너라고 알려진 정광훈 목사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엊그제 그 무슨 유니폼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유동규를 탁 입히면서 유동규를 이재명 쪽으로 보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끌끌끌 웃었습니다. 이게 꼭 마당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마당극에 그 꼽사춤도 있고 바보춤도 있고 미친놈 하는 역할도 있고, 또 저 경기도 안동에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에 탈바가지 쓰고 하는 거 있죠. 타구분에 뭐 이런 것도 별 사람 다 있거든요. 창극도 있고 재미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정광훈 목사가 벌리는 유동규를 인천 계양구에 보내는 것은 아마 그런 코미디의 첫 번째 가는 제1막 제1장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동규는 뭐라고 할까? 그는 한때 이재명의 아바타 아니었습니까? 이재명의 심부름을 다 하고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자기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런 이성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이가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홀대하니까 재판을 받다가 보니 잘못하면 이거 많이 뒤집어 쓰게 생겼거든. 그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반 이재명의 증언에 그냥 앞장서는 아주 그 키 위트니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재명의 아바타가 이재명의 적수가 됐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재명이 계양구 선거에 가서도 방해를 놓겠다. 그 인생이 참 재밌어. 유동규라는 사람이 참 그 인생 유전이 자기가 한때 보수로 모셨던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이 시켰던 일을 약간 아슬아슬하면서 하다가 재판에 걸렸어. 재판에 걸리지 않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뭐 별거 다 했을 거예요. 청와대 뭐 민정수석 정도로 문제없이 때렸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는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시키는 일만 한 건데 몇 년 감옥수를 가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뭐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 사람이 광주 대동고 출신입니다. 저 누굽니까? 송영길 의원하고 같은 동창이에요. 송영길 의원도 광주 대동고 출신. 대동고 출신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규를 정광훈 목사가 유혹했어요. 속담으로 꼬셔서 야 이재명이 잡으러 가라. 그럼 정광훈은 왜 그걸 했을까? 이재명을 떨어뜨리는데 한몫을 거들므로써 윤석열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참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참 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또 안정권이라고 있죠. 그 유명한 그 말꾼이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 빡빡 쓰면서 아주 재미있게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그 논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반대하나 하는가 하는 걸 떠나서 하여간 상당하게 화제를 몰고 오는 사나이야. 그 사나이가 또 이재명이 잡는다고 또 거기 출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재명 씨가 인복은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자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희룡과 같이 이재명을 둘러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까?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때 뭐 그전에 제가 흘러가는 얘기 하나를 했는데 이재명 씨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계획도 있었던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 하나로 그동안 꾸준하게 정치적인 어떤 미략이라고 할까? 동맹과 거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송영길의 부인 남명신인가 이름이 됩니다. 좀 이름 확실치 않습니다만 저도 한번 수십 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하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비켜라 내가 나가겠어. 이러고 나오니까 그것을 받아주는 식으로 해서 이재명 씨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적어도 오늘 현재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공천을 막바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마당에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속이 빤히 보이는 논리를 가지고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나 이렇게 옮긴다면 그야말로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고 본인들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충 그동안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 5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면서 한번 보세요. 계양구 2000년 지금부터 24년 전입니다. 송영길 48%를 땄어요. 그 다음에 2004년에 56% 그리고
2008년에는 48%, 50% 전후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56% 많이 올라갔고, 또 2016년에 43% 윤영선하고 붙었군요. 2020년 마지막 선거예요. 58%. 그러니까 윤영선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입니다. 거기하고 거의 얼마입니까? 16,000에서 17,000표 차이. 58대 38, 20% 차이로 압도적으로 됐군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자리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걸 그만두고 이재명을 갖다 넣었어요. 이재명이니까 그 표가 거의 그대로 나오고 55.24%를 땄습니다. 44,289표. 지금 현재 당시의 유권자 수가 14만 7,090명인데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많아봤자 14만 명 아니요, 14만에서 13만 좀 줄어들어갔네요. 그래서 적어도 이재명을 지지했던 44,289표는 혹시 이재명 씨의 어떤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천 표가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죠. 없지 않고 윤영선이가 3만 5천 표를 땄는데 정치적인 위상이 훨씬 강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전 제주지사가 거기를 가면 3만 5천 표에서 4만 표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으리라고요. 그러니까 55대 44%가 50대 50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박 터지는 접전을 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권자가 합계가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동규와 안정권이가 가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이재명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제 개인 생각은 뭐 틀리면 나중에 사과하겠습니다만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상에 불거지고 있는 그 혐의, 범죄 혐의, 비위 이런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대부분이 압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뭐 이런 거 대충 압니다. 그리고 무슨 선거법 위반은 대충 알아요. 그런데 대충 알면서도 적어도 44,289표는 나름대로 이재명을 찍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난리 법석을 치고 인천 계양구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막 이재명을 욕을 하면 야 얘들 너무한다. 이렇게 돼서 이 표가 흔들리지 않고 딱 뭉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과 원희룡이가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이 차라리 선거도 깨끗하고 누가 승부를 겨루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를 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희룡이가 조금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경우에 원희룡 씨가 석패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원희룡은 크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번에 지나간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석패한 그걸 그대로 사건 자체를 그대로 믿고 한다면 그런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력을 발동한 이재명 같은 거대한 정치적 거물에 대해서 내가 맞짱을 떠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졌다 하는 것은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자기가 아주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원희룡은 잃을 게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그냥 이거저거 사람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하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신경질 낼 수도 없고 답답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딱 집중이 된 게 아니라 그쪽으로 관심이 헷갈려진단 말이야. 헷갈려질 뿐만 아니라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44,289표 계양구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그 표가 더 응집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안정부는 등록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와 있지, 그렇지? 출마한다고 그랬나? 그러나 그 유동규는 출마를 해가지고 한참 떠들다가 나중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편법이 아닌가. 차라리 유동규가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다른 데서 떳떳하게 나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관계된 사람들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튼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세 사람지.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데 맨 왼쪽에 유동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라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정유라 씨도 출마를 하고 끝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금 마련되면 제가, 끝까지 뛰지만 완주하지는 않고, 다만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 자기의 목표는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 그러니까 안민석 씨가 여복이 참 많아. 나쁘든 좋든 간에. 저는 안민석 의원을 개인적으로 수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대 나온 걸로 아는데, 미국에 가서 어떤 어디 시골 대학에 가서 박사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노던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가서 무슨 교육 박사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적 사항을 관리하는 데 아주 세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자연 사건 있죠, 소위. 그 사건에 관계된 신지호 양을 한때 신지호 양이 그냥 우리나라 정치에 잔다크처럼 푹 이렇게 돋보이게 띄운 장본인이 안민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조를 이렇게 띄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다니던 저기 장천동 근처에 어떤 교회에 윤지호 양입니다. 근데 갑자기 2층에 이제 밑에 장소가 경동교회라는 데인데 2층에 좀 자리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자리가 좀 부족한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이 2층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2층에서 이렇게 위에서 로얄 시트처럼 바라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인가? 끝나기 전이었어요. 예배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갑자기 보통 이제 중요한 사람 오면 이렇게 소개를 좀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번에 오늘 여기에 안아무개 의원이 우리 당을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고 저 위에 계신다고 딱 보니까 안민석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무슨 여자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그리고 윤지호 양까지 둘이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때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별로 박수는 나오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왜 왔지? 그리고 지금 안민석 의원만은 괜찮겠지만 윤지호를 그렇게 교회에서 격조 있다고 자부하는 오래된 교회에서 윤지호를 저렇게 소개한다는 건 저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나 이 안민석 의원에게 내가 물어볼 얘기 있으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좀 저 사람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때가 아마 그때가 그 목사가 설교하기 전이 아니고 목사 끝나고 난 다음에 했는 거, 내가 그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신하고 이제 찬송 부르고 마지막에 눈 감고 축도하면 한참 있으면 음악이 이렇게 쫙 찬양대가 방송하는 동안 목사는 싹 걸어서 입구로 나가가지고 서 있다가 나오는
교회 신도들에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나자마자 빨리 가서 저 안민석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갔어요. 거의 목사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거의 따라가서 나가서 갔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한테 저는 그냥 원로 집사입니다. 신학교도 다니고 했습니다만 장로를 할 신앙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장로를 그냥 사양하고 그 장로 선거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누가 그걸 하지만 이거 사양하고 안 하고 그래서 원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제 밑에 후배들이 장로를 많이 합니다. 그 장로들이 저를 보면 그냥 선배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어떤 장로를 하나 잡아 야, 저 윤주를 누가 저렇게 여기다 소개를 시켰냐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 좀 데리고 와라, 모셔와라. 그래서 그래 한참 찾더니 그 장로 어디 가버렸대요. 가버렸을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김경재가 보자하니까 껄쩍지근하니까 사라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관을 갔어요. 목사 사무실을 들어갔어. 목사가 최아무개 목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바로 밑에 제 동서가 한국신학대학 나온 목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를 했습니다. 전주의 금암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때 5,000명씩 예배당에 막 주일 예배에 차고 그래서 이건 흔히 좀 과장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한강 이남에서는 한때 제일 큰 교회였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양 목사라는 그 동서가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이건 호남 지역의 민주화 행사 같은 거 하면 거의 그 금암교가 아주 센터입니다. 예전 미국 광주에 김대중 센터 비슷한 아마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최 목사가 우리 양 목사 동서의 후배예요. 후배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 목사가 잘 압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의 동서, 윗동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깍듯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십니까? 나 당신한테 물을 얘기가 있어.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안민석 의원을 소개를 하면서 그 윤지호까지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 이거 소개해도 되는 거요?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 어떤 장로가 쪽지를 이렇게 줘서 했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왔다고 소개하라고. 그래서 그 장로가 누구 했다는 사람을 내가 그 친구 좀 만나서 잡으려고 얘기했더니 없어서 내가 얘기를 못해서 목사한테 직접 왔는데 안민석이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안민석 지역구 오산에 한국신학대학교 캠퍼스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안민석은 아주 그냥 그 최 목사를 그냥 신주단지 못해 잘해. 그래야만 표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한테 좀 실망했다는 표시를 해서 그 사람 나는 1961년부터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나는 60년 가까이 여기를 다닌 사람인데 저 목사는 여기 왔다 몇 년 있다 가시는 분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가 가지는 정통성, 교회가 가지는 품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마다 신경을 쓰는데 그 아무나 그렇게 소개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씀 말하겠습니다. 이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후에 그 목사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민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따지고 한판 언쟁을 붙고 싶었는데 그건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 정유라 양이 안민석한테 유감이 많아. 특히 여기 내용을 보면 주간조선에 나온 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서원, 개명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 낙선운동을 예고하며 안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며 오로지 오산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고 밝혔다. 기가 차. 안민석도 이거 골치 아플 거예요. 또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진심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자기가 완주를 안 해도 중간에 그만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자기를 좀 도와달라. 오로지 안민석에게 내 돈 300조 어디에다 두었냐고 당당히 물어보고 윤지호 데려오라고 하는 게 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육선을 불가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저는 또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완주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기탁금인 1,500만 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을 하고 안 의원을 쫓아다니겠다며 자신의 계좌도 공개했다. 그러나 안민석 낙선만이 목표라며 완주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럼 만약 기탁금이 모이면 안민석을 쫓아다닐 파티원도 구한다. 유세기간 약 20분 정도, 20명 정도를 구한다. 잃어버린 저의 300조를 찾는다. 안민석만 잘라내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이 중요한 발언입니다. 안민석만 잘라내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 안민석이가 대한민국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정윤아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안민석이가 그렇게 돈 많이 있다고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못 찾으니까 그 돈 찾아서 주라 이거예요. 정 씨가 언급한 300조는 안민석 의원이 지난 2017년 한 방송에서 코트합니다. 인용. 프레이저의 보고서에 보고한 조사한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규모가 당시 돈으로 8조 9천억 원, 지금 돈으로 300조가 넘는 돈,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코트 닫고 한 주장에 대한 얘기로 보인다. 한편 안 의원은 최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 지금 기소 중입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지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그러니까 정윤아의 어머니 최순실, 지금 최서원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중요한 발언입니다. 다시 코트하면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정유라 양은 오산의 안민석을 상대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유동규하고는 사연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유라 씨가 가도방송이나 선거방송이나 혹은 무슨 합동 토론회에서 안민석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정책적 역사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다르겠지만 앞으로 그 후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원복 의원이라고, 전 의원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부정선거 반대 운동의 두 영웅에서 공병호 박사와 이원복 전 의원을 제가 소개해서 이 의원이 여기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원복은 고려대학 출신이고 경기도 화성인가 어디에서 출마를 했고 인천 남동구 을 지역에서 두 번 국회의원을 나왔어요. 두 번을 당선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당 위원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중진 의원인데 요컨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경선도 시키지 않고 잘라버렸어요. 이건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는 인천시당 위원장을 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마침 여기를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그 미운 털이 bek혔어?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야? 신재경? 신재경이라는 용산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거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경선을 하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경선을 안 시키고 그냥 자격 부족하고 잘랐다는 거예요. 뭐 신재경도 있고 뭐 몇 사람 이름을 고주룡도 있고 김세연도 있고 세 사람인데 자기가 시당위원장 하는 동안에 인천시장도 당선시켰고 대통령도 그때 이명박도 당선시켰고 근데 여기 이제 고주룡 김세연 두 사람은 유정복 자기가 당선시킨 데 일조를 했던 유정복 시장의 특보와 보좌관이거든. 그리고 앞에 있는 신재경은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 윤관석 그저 송영길의 그 돈 봉투 사건으로 진역받아가고 지금 들어간 그저 국회의원 있죠. 그 사람 지역구입니다, 얘가. 그래서 좀 주인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무주공산에 이거 잡자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윤복 의원하고 누굽니까? 윤관석 의원 전에 올려봐요. 더 올려봐요. 아니 여기 아니 내려보세요. 또 내리고 윤관석 전에 또 내리고 조전혁 의원하고 이홍 의원이 있어요. 이홍 의원은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근데 이홍과 이원복이가 둘이가 2승 2패 서로 둘이가 두 번씩 그러니까 두 번씩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 다 그냥 공천을 못 받아가고 당시 한나라당에 조전혁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을 했는데 이게 어제 2008년 4월 9일 근데 표가 조전혁 18,475표, 이윤복 16,151표, 이홍 8,868표. 그러니까 30%, 26%, 14%. 그러니까 이윤복과 이홍이가 후보 단위로 했으면 조전혁이 이겨버릴 수 있는 그게 40%가 되니까 좀 아슬아슬한 데고 그동안 이윤복은 여기서 자기 청춘을 바쳤습니다. 올해 이제 60대 후반이 됐는데 자기는 혹시 자기를 좀 괘씸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과감히 나섰고 여러분이 제 유튜브 아니면 다른 데서 보셨겠지만 그 당의 지구당에서 사전 투표 용지를 집어넣고 빼는 그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이윤복이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때문에 확실하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사전투표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그걸 공으로 세워야지. 그 사람에게 경선 기회도 안 주는 것은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이 옳지 않아. 그리고 요새 간신히 한동훈이가 인정을 찍어라, 난이를 찍어라, 손투표를 하라 조금씩 변해지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안 해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부정선거 반대하는 운동가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공개적으로 제가 요구합니다. 인천 남동구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까지. 경선을 붙이세요. 왜 경선을 안 붙여? 거기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인천시당 위원장까지 하고 아무런 비위 사실도 없는 사람이야. 고려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왜 안 시켜? 신재경이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선을 시키지 아니하고 누구를 저기다 내리 꼽으면 그 사람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이원박이는 반드시 무소속으로 나가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아무리 표가 적어도 26%, 최악의 경우에 적어도 40, 38 정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거기서 살던 사람이야. 응? 주민들 다 알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하나 나오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누구 하나 나오고 이 사람 무소속 나오면 국민의힘 무조건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복이를 제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제친 둘이 경선을 시키는 게 선거 전략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선거나 무슨 구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에서도 10명 중에 9명을 당선시키고 아주 당당한 당뇨예요. 말도 잘하고 요새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좀 빠졌습니다만 똑똑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누구예요? 경선관리위원장 한다는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인재영입 위원장 하는 사람 누구 있죠? 강원도에 경찰국장 한 사람. 난 그 사람도 알아요. 네, 이름은 안 들겠습니다. 경선을 시키세요. 왜 경선을 안 시켜? 그래갖고 제1당이 되고 여당 선거를 한다고 셋이 되고 떠들고 다녀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에 의해서 야기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위기를 그냥 과장해서 그냥 그러면 선거에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그냥 완전히 우리가 막 사회주의화된다. 그렇게까지는 그것은 약간의 말에 과장해 있습니다. 친북 정권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 아니면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를 받아서 출마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세우든 아니면 어떻게 이재명이 다시 컴백하거나 그런 사태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대한민국이 그렇게 획가닥하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국정의 위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법 리스크, 이 문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170명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수가 좀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되고 안 되고 우선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100석부터 120, 30석, 그리고 새로 나온 이낙연 당이나 무슨 정광훈 당이나 이런 것이 해가지고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에 빤히 보이는 남동구 을에서 수십 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살았던 사람,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경선의 기회까지 안 줘? 그래갖고 무슨 놈의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말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그런 참신한 것이 보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나마 이제 선거 부정 문제를 가지고 지난 수년 동안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좀 미혹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세게 밀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사전투표 선거하는데 부정의 소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방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오는 3월 1일에 이제 광화문과 뭐 서울시청 앞 뭐 이 등등의 여러 개의 단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정광훈 목사 집회도 나오고 또 그 반대하는 집회도 한 2개 전부 신고를 다 해놨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혹시 싸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성숙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런 분쟁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희망합니다. 다만 국민이 민심이 활성화되고 정식으로 자기의 그 의사를 확실하게 잘 표현하고 그리고 그게 집약된 힘으로 그것이 보팅 비어 힘으로 정치를 바꾸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옛날에 스탈린이 하는 말이 있어요. 스탈린이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다른 사람이 한다. 그게 부정선거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투표의 어떤 진실성, 정의감을 애둘러서 비꼬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에 투표는 열심히 찍는데 개표는 누가 조작해서 만드는 거야. 이 나라가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다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도 진짜로 독자적으로 선거를 잘 끌어가서 자기도 우뚝 서는 대한민국 미래의 지도자 예비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이미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한동훈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별로 평가를 안 했어요. 너무 속된 말로 미안하지만 촐랑거리고 이런 거 같아서 저래갖고 뭐 할까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도 말하는 게 실수하지 않고 따곡따곡 잘하고 이재명이하고는 말싸움에서는 이미 이긴 것 같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이 하게 적어도 국민의힘이 최소한도 국민의 과반수로부터 공정하게 선거를 치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이 제1당이 되건 말건 간에 이 나라의 장래 역사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사전선거가 중요합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전 보수 자유주의자들은 사전선거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한 사람도 안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우리 2024년의 한국의 역사에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후대에 기록될 만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예비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것이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민의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자중자애해서 자기 임무와 자기 해야 할 일을 잘 지켜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선거 결과를 승복하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얘기가 군데더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요 얘기만 하고요. 내주에 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요새 좀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1년 만에 받는 정규 검진 예정이 있어서 좀 바꾸려고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월요일 일정을 화요일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화요일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하고 또 금요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